네, 오늘도 SML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자체 팬분이 굉장히 많은 주식시장에 아주 또 떠오르는 네. 혜성 같은 분입니다. 또 네. 오른 것 같아 이미 올랐죠. 라이징이 사실. 아니고 네. 리즌. 자,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우리 설명왕 테이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목소리, 네. 컨텐츠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오늘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 것 같은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맞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분 다 저랑 같이 하셨어요? 네. 네. 세 번째. 아, 제가 그래요? 여기 증인. 그렇습니까? 항상 볼 때마다 네. 새롭습니다, 우리 테이버님은. 그- 네, 처음엔 안경 안 끼고 오고 두 번째는 아. 뿔테 끼고 오고 네. 세 번째는 또 금태 끼고 오고. 네. 그렇구나. 알은 없군요. 알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이제 코디로. 코디로. 제가 4살 때부터 안경을 껴가지고 안경이 없으면은 이게 뭐 지금 렌즈 끼고 있는데 렌즈 아. 끼고. 네, 안경이 없으면은 사람이 어색하구나. 너무 어색해요. 그쵸. 네. 그런 거 있죠. 그렇지.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으셨구나.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요? 네. 유전이야 유전. TV 많이 보고 이런 거 아니고 네, 선천적으로 안구가 G형이라 가지고 기형? 안구가 길대요. 길다고. 네, 아, G형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치.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또 특이하시네. 네. anyway, 그게 자, 중요한 거고. 거기다가 요즘 이제 주식 이것도 계속 창 보시니까. 저는 창은 좀 덜 보고요. 보고서를 맨날 보죠. 그래요. 네. 컴퓨터로? 네, 뭐 컴퓨터고 스마트폰이고 저는 회전율이 되게 낮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좀 사놓으면 좀 묵혀놓고 이런 주의다 보니 오히려 네네. 자료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니까 많이 거래하실 것처럼 다른 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거래를 엄청 적게 하죠 저는. 사고 팔고 막 안 하지 하시는 거 않는군요.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떤 종목 쭉 보시다가 그렇지. 오케이 결정 나면 이제 사시고. 살 때는 보통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매일 사요. 와우. 매일. 진짜 기관 투자가처럼 사네.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정프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꼭. 사실 때 고점에 한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매일 사보세요. 그게 매일 말처럼 50만 원씩, 쉬운 게 매일 아닙니다. 50만 원씩. 그거 그러면은 불가능해. 안 물립니다. 그래요? 네. 안 물리지. 30일 동안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워킹데이 30일이니까 사실은 뭐 근데 두달 예를 동안 들어서 신성 델타테크예요. 걔는 그런 주식을 가지고 거기는 얘기하면 안 되고. 매매죠. 왜? 거기는 사자마자 팔아야죠, 거긴. 투자하고 그래요? 매매하고 지금 분리해서. 그건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군요. 네. 그럼 이제 뭐 좀 큰 종목 이런 거 네.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천천히. 네. 천천히 나눠서. 한 번에 사는 건 별로 썩 좋은 습관은 아니군요. 제가 해봤는데요. 그거 해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많이 벌 수 있어도 많이 못 벌고 그 다음에는 뭐 가겠지 하고 크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오랫동안 물려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달 나눠 사면 오른 가격을 다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따라 타기보다는 이제 올라갈 친구를 미리 공부해서 한 달 내내 다음 실적 발표까지 무슨 이벤트까지 계속 사는 거죠.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내려갈 가능성 염두에 두고. 기관 투자 보통 그렇게 하거든. 한 달 막 이렇게 나눠 사고. 네. 그거 참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참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봐봐. 뭐 한 500만 원치 산다고 쳐요. 네, 네. 이걸 한 달이면 20일 동안 계속 나눠 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지. 네. 하루에 2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얘가 막 2만 원이에요. 주가가. 네. 근데 오늘 한 12 20만 원 샀어요. 네. 12 샀어요. 근데 이제 내일 됐더니 또 18,000원이야. 예, 또 사는 거지. 또 사. 네. 예. 어제 안 사고 오늘 사면 그럼 모르잖아. 훨씬 더 이익인데. 그거를 뭐 모르죠. 알 수가 왜냐하면 없지. 내일 오르는 확률 50%, 떨어질 확률 50%인데 말인데. 예. 그거를 알면은 왕창 사면 되는데 모르니까 나눠 사는 거죠. 얘가 오늘이 저점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안 들면 내일 사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사면 되죠. 내일부터 사면 돼요? 네. 내일 샀는데 내일부터 또 나눠 사. 네. 내일 샀는데 그 다음날 또 빠져. 그럼 뭐 내일 바닥이라는 게 또 틀리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 그 확률 또 있죠. 그래서 트레이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야 몇백 주를 향후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사하면 알아서 시간 경험적으로 봐서 네. 확실히 이게 이익이라는 거죠? 네, 저는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야생에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 컨텐츠나 밖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20, 30년 하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배우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배웠냐고. 아 누구한테 네. 배우냐고. 그러니까 저도 아. 몰랐는데 아까도 이제 매니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사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 저도 그러면서 좀 확신을 더 갖고 아 이게 맞구나. 네, 좀 더 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주주정의 종목이 그때 아프리카 TV였나요? 예. 예. 아프리카 TV는 요즘 어떻습니까? 최근에 네이버랑 같이 올라가 가지고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긴 뚫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는 매도 가격이 온 거죠. 아 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또 나눠서 팝니까? 나눠서 팔죠 이렇게 되면. 네. 아 좋겠다. 아유 부럽다. 그리고 또 두 번 오셨으면 또 하나는 뭐였죠? ST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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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는 겹친 종목이군요. 아, 그때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맞아요. 작가님이 고르세요라고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ST팜은 제가 이제 과거에 적극적으로 매매했고 지금 올해는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약간 비싸다라는 측면 네.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저렴한 주식들 기준으로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포함되지 않지. 예, 고금리다 보니까 음. 거기서 아프리카 TV를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운 좋게 떴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기준가가 있으니까 줄인다 이제는. 네. 축소한다. 난 아직 마이너스인데. 여튼 뭐 그건 가지고. 아니 그 요즘은 그러면 어떤 쪽 많이 보세요? 요즘에 막 그 인공지능 뭐 이쪽도 많이 떴고 그다음에 네. 의료 AI 이쪽도 이제 많이 떴잖아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야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어디 쪽 많이 좀 보십니까? 약간 저는 매매랑 투자를 항상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핵심이 되는 게 수급적으로 바이오냐 아니면 AI냐 아니면 로봇이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세 가지죠. 그리고는 로봇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다 매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SPG라든지 요런 종목들 그 혹은 매매가 제가 있어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인탑스라는 종목이 되게 좀 바닥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은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라는 이력도 있고 이미 뭐 보행 로봇 때도 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그런 데는 투자죠. 투자죠. 예, 사고 그런 기다려야 쪽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하시는 분과 투자를 하시는 분은 다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인탑스 쪽이나 아니면 SPG 쪽. 투자로. 네, 저는 투자로. SPG는 올해 초에도 들어갔다가 일단 떴을 때 팔았고 최근에 좀 다시 보고 있는 게 제우스 쪽. 제우스도 저희가 이제 올해 매매를 원래는 그냥 로봇 중에서 좋겠지라고 모으다가 뜨더라고요. 팔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다 아, 많이 오르긴 했어. 엄청 제우스가. 네, 아 그래요? 많이 올랐어요. 그 반도체나 장비인데 그 로봇적 익스포저가 생겨가지고 주가 환매를 완전히 달라졌지. 네, 올해 초에 좀 공부하다가 얘 로봇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제 레인보우 막 뜰 때 사놨다가 최근에 로봇으로 이슈 있어서 들어와서 떴을 때 이제 저는 팔았습니다 그냥. 투자로 들어갔다 매매로 팔기도 하는군요. 투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매도가가 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팔다 보니 제가 별명이 저점 헌터인데 저점에 사서 저점에 팝니다. 아, 그러니까 고점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더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에는 조금 그 테이블 시간 부족한 게 아니고 더 거기 리소스를 투입할 여력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이번에 올해는 딱 11선 깨지면 판다 주의로 상승했을 때 시장 자체를 그렇게 보는구나. 네. 11선이 깨지면 판다.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밀린다를 보는 거지 장이.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올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상승 종목들이 다 SK 하이닉스도 올라올 때 11선 타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정확히. 그러고는 그것도 제가 11선 깨지자마자 바로 매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매도 원칙이 그 시장 분위기나 시장 성향이나 아니면은 뭐 연도 따라 다르지만 네. 올해는 무조건 11선이거든요. 11선 깨지면 반 던지고 21선 깨지면 다 던지고 이러면은 워낙 같이 합시다. 너무 똑같아. 취향이 아 우리 부장님이랑 아 그래요? 취향이. 아, 11선을 또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이 거의 80%입니다. 20%가 트레이딩과 매매고 80%가 20%가 장기 투자거든. 난 그렇게 보면서 쌀 때 사놓고 오른다 싶으면은 수급 들어왔다 표현했을 때는 그러면은 어디서 팔지를 그냥 차트 보고 매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요?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 네. 아 거기 이제 성공률이 좀 높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아, 나는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앞으로 하시면 돼요. 그 돈 뭐라 많이 11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동평균선 이런 거를 매매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장마다 좀 다른데 올해는 특히 좀 쏠림이 세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5일선, 11선 이걸 타고 막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상승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올해 장에 그게 맞는 거고 또 내년 되면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라고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좀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8일선도 있어요?
8일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릅니다. 8일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 이평선을 딱 설정을 할 때는 네. 5일, 20일, 60일, 120일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이에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5일, 20일, 100일, 200일로 갑니다.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들 보시는 게 224일선, 112일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본인이 주창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경험치 혹은 이론인데 내가 보다 보니까 112일선이 좀 더 맞아. 112일선? 아이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막 뭐 63일선 보시고 50 며칠선 보시고 막 다 사람마다 달라요. 전문가 기준이.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는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차트는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뭘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평선을 계속 말씀을 자주 저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요게 평균값이거든요. 과거 평균값.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알고리즘 매매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 이게 나스닥도 보시면은 이평선 딱 맞고 떨어지고 딱 맞고 올라가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세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서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실제 매매에도 많이 좀 응용을 하시면은 수익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 네. 그 며칠을 할 건가는 내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그냥 룰이에요. 나 13일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13일선 그래프도 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평선 그 차트에서 그냥 설정하면 바로 설정하면 나오죠. 돼요. 네. 난 그러면 77일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죠. 아 그래요? 77일선이 너무 애매한데. 애매해? 그냥 7일선으로 하세요. 7일선. 7일선? 77일선에서 사서 7일선에서 판다. 74일선 어때요? 좋죠.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네, 예. 하여튼 뭐 갑자기 여러 선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튼 뭐 그런 방식으로 내가 설정했던 그 가격이 오면 거의 뭐 뒤도 안 보고 네.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하고 계시고 네. 지금 그래서 보고 계신 업종이나 뭐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로봇은 일단은 네. 뭐 아까 말씀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디스플레이가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전장 쪽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또 신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린 상태예요.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뭐 디스플레이도 올해 초에 한번 싹 털고 다시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기술인데 기술 중에서는 뭐 로봇이나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정이 올 때마다 좀 더 매수를 하는 중이고요.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조정장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 국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미국 국채? 네. 4% 넘어졌네. 네. 국채. 오히려 지금 채권 쪽을 좀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게 날 수도 있지. 왜냐면은 국내 주식도 그렇고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 네. 딱히 살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은 4% 5%를 무조건 1년 안에 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 보시면은 4, 5%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냐라고 하면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초전도체 있잖아요. 안 될까요, 이거는? 네. 아니 제가 진짜 그냥 주식 안 하고 방송하시면 안 돼요? 왜? 나 초전도체 사고 싶어. 초전도체. 조선대. 와, 지금 오늘도 지금 봐봐요. 얼마 올랐어. 그 초매매야, 초매매. 와. 그냥 매매도 아니고 봐봐. 초매매. 지금 막 다 지금 뭐 20%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초전도체. 근데 이게 요새 장이 무서운 게 오전에 초전도체 가다가 오후에 초전도체 박살나면 오후에 갑자기 AI나 로봇이 올라요. 그렇지. 그러고는 갑자기 또 AI 로봇이 박살나면 초전도체가 또 올라요. 잘못하면 거꾸로 잘못하면은 완전히 하루에 20% 보는 게 아니고 하루 20% 많이 박살납니다. 날 수도 있지. 예. 그래서 이걸 진짜 잘하셔야 돼 지금. 아, 그래요? 네. 웬만한 자신 없으면 해다가 먹은 거 다 토해낼 수 있어. 아 무섭습니다 이거. 초전도체. 너무 좋은데. 최근에 한 3-4배, 막 5배씩 오른 거.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물론 있죠. 예. 그 어떻게 아프리카는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는? 아프리카 TV는 이제 비중을 줄이고 제가 그 해마다 약간의 선언을 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478을 말씀을 드렸고 6478? 예, 6에 사서 7에 팔면 된다. 안정적인 라인으로 예. 약간 스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은 올해는 제가 올 초부터 이제 7488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저는 7 되면은 뭐 좀 어떻게 보면 사볼 만한 가치다. PER이 10배 초반이고 뭐 실적 측면에서 혹은 장기 차트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잠깐만 그 저희 차트 좀 화면 좀 띄워 주시면은 네.
요게 그 작년도에 한번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1년 내내 2021년도에 이제 1년 내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요 초기에 딱 떴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 ETF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외국인들이 ETF. 이제 아프리카 TV를 엄청나게 샀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상승을 하고는 요 고점에서 제가 그 아주 불경스럽게도 최대 주주님 앞에서 그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비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쭉 밀려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미세한 우상향 각도가 잡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한 2, 3년에 10,000원 정도씩 올라가요. 네. 근데 왜냐 그러면 그게 실제로 실적이 미세하게 상승합니다. 보시면은 실적이 한 2,700억 정도, 그다음에 3,500억 정도 나오고 21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800억이었고요. 지금 한 9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성장률이 연에 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살짝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정히 어찌 보면은 뭐 PER, PBR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 올해는 7만 원대 정도면은 안정권인데 9만 원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스윙 트레이드, 약간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외부 채널에 대한 뭔가 공감성이 너무 부족하다. 아 맞아요. 확장성이 부족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 TV가 제가 어저께였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프리카 TV는 외부 채널에 너무 폐쇄적이에요. 네. 다 닫고 있죠. 네. 닫고 있지. 그런데 아프리카 TV 플랫폼에도 광고가 있으니까 온라인 네. 광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온라인 광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광고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틱톡 광고가 아프리카 TV에 나오더라고요. 오. 이게 어찌 보면은 다른 플랫폼 광고잖아요. 그게 뭐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TV 광고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TV 광고는 안 하면서 왜 본인 본인 플랫폼에는 왜 다른 거를 광고를 해주냐 이거죠. 삼성전자 내에서 LG전자 가전제품 그죠? 광고하는 거지. 할 거면 본인도 나가서 하시던가. 그렇지. 본인은 크로스. 나가서 안 하시면서 왜 다른 건 해주냐. 일단 이번에도 근데 실적을 보시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여전히 그 별풍선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다른 것도 조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떡상 조건은 어찌 보면 하나도 이것도 플랫폼이니까 이게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인데 플랫폼으로서 떡상 조건은 결국 플랫폼 내 회원을 잘 잡아 놓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확장 말 그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해 나가야 됩니다. 네네. 구글은 검색에서 유튜브, 유튜브에서는 추가로 클라우드, 그렇죠. 그리고는 그 외 쇼핑이라든지 여러 개를 지금 추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 MS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MS를 쓰는데 요 윈도우에서 게임을 넣고 엑스박스를 그렇죠. 넣고 다 결합시키는 계속 추가하고 거죠. 있어요. 네. 이게 확장돼서 그게 성공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지면은 그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네이버 검색인데 우리는 여기서 증권 정보 검색을 하고 그리고는 웹드라마 보고 웹툰 보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거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서 떡상 요건인데 네. 아프리카 TV는 플랫폼 기업인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제가 뭐 특정 종목, 특정 기업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은 특히 이제 플랫폼에서 좋은 주식은 하나의 브랜드가 하나의 주식에 있어야 한다. 오케이. 예. 그리고는 거기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네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브랜드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고 있고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내년도 이제 돈이 되는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 아직 시장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아프리카 TV는 하나의 브랜드인데 하나의 주식인데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적당히 오르면 파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뷰고 그 전략이 수정이 되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추가적인 뭔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게 붙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보입니다. 예, 불만스럽습니다. 뭐 붙일 게 있어요, 근데? 아니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캐릭터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 있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하나의 MCN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뭐 엔터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뭐 임원진이 경영진이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안 하시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네. 네. 임원진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경영진으로. 네. 뽑아주십시오. 2013년, 2년, 뭐 14년 요때쯤에는 그 팟빵이라는 네. 그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디오 플랫폼이 굉장히 파워풀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지금은 매우 약해졌거든요. 네. 혹시 아프리카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지가 그게 걱정입니다. 굉장히 걱정이네. 네. 그러네. 충분히 우려가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팟빵
물론 지금 현재도 저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 듣는 분들도 네. 예전보다 많이 좀 줄었고 듣는 시간도 줄었고 방문자, 일방문자, 월방문자 다 줄었고 이게 유튜브가 워낙 크다 보니 이쪽으로 몰려드는 것을 어찌 보면 다른 플랫폼으로서는 전쟁을 해야 되고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막아낼 수 있느냐에 그런 힘이 있냐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데에서 안 하시니 답답한 거고 주주로서도 답답하고 그 플랫폼에서 어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고 네네. 그런 게 여전히 불만스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장점은 뭐 있습니까?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거예요. 초기에 지원이 빵빵합니다. 초기. 그러니까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 네. 아, 약간 유튜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채널을 딱 만들었을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초기에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스포츠 콘텐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스튜디오로 보유하고 있는 당구장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야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팀도 이렇게 뭐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는 편이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맥을 이용해도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집중도는 높은데 그 이상은 뭐가 없죠. 네. 아 그래요. 아 아프리카 TV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 있다는 거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하지. 예, 그래도 같이 경쟁을 좀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다 그냥 뭐 구글 뭐 또 중국의 뭐 틱톡 뭐 이런 걸로 그냥 싹 점령돼 버리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오히려 그들의 그냥 그 안에 노는 거지, 손가락 안에서. 그냥 농간에 그냥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아프리카가 이런 비전을 좀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애매한데 애매하지. 그래도 실적 숫자만 놓고 보면은 영업이익률도 20% 중반대 ROE도 잘 나와. 뭐 그러니까 그냥 뭐 매수 매도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해 그냥 주식으로서 트레이드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대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아프리카 금융 서비스 하는 거 어때요? 금융 서비스는 허가 요건이 너무 많죠. 그래요? 아프리카가 할 수도 있어. 돈은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나가잖아요, 이쪽으로. 네. 들어오고 나가는 미스매치된 그 그 기간에. 사이에 뭔가를 잘 노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 사항이 이게 금융업이다 규제가 좀 보니 까다롭고. 규제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 좀 추진하려고 했던 게 예전에 이제 2021년도에 NFT가 좀 컸었어요. NFT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사업으로 핫할 때, 20년도에. 했는데 일단 NFT가 멸망하면서 다 같이 멸망을 했죠. NFT는 다시 안 올래나? 글쎄요. 올 수 있을까요? 넌 번저블 토큰 한자 진짜 모두. 뭐 옛날 지난 얘기니. 그래서 그게 뭐냐고 제가 한 2달 동안을 계속 이제 물어봤는데 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답은 그때도 못 없었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뭔지는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그걸로 뭘 할 수 있고 이게 뭐라고 명쾌한 설명은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미술품을 사는 것처럼 사고 판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뭐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 허상이었구나가 좀 드러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알트코인들이 비슷한 로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간 것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 워낙 돈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2021년도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메타버스 버블, 코인 버블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 버블 때는 주식이 많이 떴었던 거고 2008년도에는 부동산이 많이 떴었는데 네. 문제는 주식도 부동산도 지금은 못 뜨잖아요.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튄 게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블이 NFT니 뭐 코인이니 이러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던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불장 때는 누가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코인이냐 NFT가 아닌 또 새로운 개념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 5년 뒤 10년 뒤에 떠오를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다시 그쪽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기회를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NFT나 이런 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걔들은 다음 버블에 많이 못 오를 것이다. 그 AI 버블이라잖아요. 예. 로봇 버블이고. 버블은 늘 좀 새로운 친구들한테 몰리는군요. 그렇죠. 새로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시장이고 그래서 시장은 현명하고 똑똑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기보다는 과거에 이런 로직이었는데 이 로직이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 적용이 되는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10년 뒤에는 우리도 100배 한 번은 또 노릴 수 있다. 네. 뭘까? AI. AI일까? AI. AI로. AI. AI는 근데 선수들이 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우리가 거기서 뚫어야 되는 거니까. 빅테크가 미국이 다 잡고 있으면요. 네. 우리가 거기서 뭔가 향유를 하든 수혜를 받든 뭐 떡고물을 먹든 아니면 제치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또 잘 해야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AI 관련돼서 AI 1등은 누구냐 그러면 샘 알트먼의 챗 GPT 그쵸.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챗 GPT에서 얼마 전에 또 하나의 그저 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뭔가를 또 발행을 했거든요. 아 그래? 네, 월드코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드코인?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히려 뭐 약간 테크 쪽에 있던지 아니면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거 혹시 설마 하는 마음에 약간씩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뭐 제 또래 친구들 만나보면은 네. 한동안 코인 얘기가 없다가 월드코인 딱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 얘기는 해요. 아, 월드코인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는 합니다. 월드코인은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 챗 GPT에서 발행을 오픈 하는 거예요. AI? 네. 거기서 발행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뭐 기능이 없으니까 가격대가 뭐 그냥 비트코인 시장처럼 눌려 있는 상황인데 요게 다음 시기에 어떤 식으로 뭔가 효용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뭔가 시장의 회자가 될 거냐. 오케이. 요거는 조금 또 다른 또 AI랑 엮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기록해 놓으시죠. 가능성을 찾으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네. 다음 버블장에 와봐야 알겠죠. 여기 하나 재밌는 게 고통받고 있는 종목에서 디즈니가 있는데 다른 건 뭐 다 이렇게 저기 그 뭐야 게임 이런 쪽이고 그렇죠. 네. 디즈니, 난 넷플릭스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 어때요?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여기 그 저기 방금 저 앞에 네. 그 전광판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는데 아 디즈니 플러스. 네. 저기 바깥쪽에 디즈니 주가가 안 좋거든. 아주 안 좋습니다. 아니 네. 떡락을 해가지고 저는 네. 그래요? 네. 근데 디즈니는 제가 옛날부터 어벤져스 시리즈 나올 때마다도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미국 주식을 계속 했으니까 그때마다도 넷플릭스랑 같이 병행 투자를 하던 곳인데 문제는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2019년 11월에 디즈니 플러스 처음 딱 나왔을 때가 그치. 디즈니가 $150였어요. 그치. 한 주에.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OTT가 나온다. 네, 넷플릭스 이랬는데 제낀다. 문제는 볼 게 없고요. OTT가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즈니의 가장 큰 매출원 수익원은 다른 데 있죠. 테마파크인데 테마파크지. 이 테마파크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회복 중이긴 하지만 2019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서야 100% 왔거든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네, 그 워낙 적자가 많이 누적된 것도 문제고 그리고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OTT에 진출은 했는데 디즈니의 또 큰 수익원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예요. 레거시 미디어는 밀리는데 OTT는 볼 게 없으니 돈이 별로 안 되고 본인들이 만드는 영화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다 뭐 폭망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테마파크 관련돼서 조금 돈을 벌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주가 부양에는 힘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PC 논란도 있고 또 헐리우드 지금 파업 사태도 있고 맞아요. 작가 힘듭니다. 예, 물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주가 완전히 기대. 디즈니, 마블 뭐 무슨 그리고 만화를 또 실사화하는 거. 요게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어벤져스 끝나고부터가 너무 폭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제작비 엄청 들었을 텐데. 이게 PC 논란도 PC 논란이고 네. 그냥 뭐 이런 여러 가지 쿼터제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다가 좀 재미가 너무 없더라. 그죠. 네. 데드풀만 믿습니다. 데드풀 화이팅. 네. 데드풀 언제 나와요? 데드풀 아마 내년에 나오지 않나요? 내년에 나오는 걸 아는데 데드풀 화이팅. 네. 뭐 주식을 지금 여기서 팔어? 지금 얼마예요,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요? 디즈니 얼마예요? 저 100불 정도 평단 맞춰놨습니다. 현재? 현재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네,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주가는? 아마 80인가 70인가 제가 150부터 사가지고요. 그래요? 네. 슬픕니다. 고점부터 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오랜만에 것도 있다. 봐야겠네요. 이런 얘기죠. 디즈니 조금 아쉽습니다. 86달러네요. 컨텐츠가 없으면은 뭐 너무- 어려운 거지. 뭐랄까 이게 좀 쉽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그게 쉬운 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좀 이렇게 그냥 성공 방정식에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서 넣어서 그냥 똑같이 이거니까 자꾸 B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싶어서. 자가복제 많이 하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뭐 그런 논란들도 좀 있고. 그러다가 이게 맞아요. 영화에 뭔가 그 좀 펀을 중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유튜브 또 하시고 방송 중심이니까 방송에서는 우리가 재미를 우선하고 거기에 뭔가를 녹여야 되는데 가치를 놓고 밸류를 놓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먼저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네. 그걸 재밌게 풀어내려 그러니까 꼬이는 거죠. 약간 억지스러운 게 갖기 힘든 예, 거지.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인어공주도 논란이 많은 이유도 일단은 본인이 성을 설정을 해놓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컨텐츠가 제대로 안 풀렸고 잘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리면은 폭망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그 닭이냐 달걀이냐에서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 네. 자 우리 테이버님 고정으로 모셔달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여러분이 많이 또 봐주시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네. 자주 뵙는 걸로 하죠 뭐. 네. 오늘 제가 꼭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있어요. 말씀하시죠. 요거예요. 네. 그 올해 장이 저는 주장하는 바가 작년보다 어렵답니다. 근데 실제로 뭐 느껴보셨겠지만 작년보다 장이 어려워요. 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핵심은 고금리예요. 고금리에서는 미국도 AR만 가고 코카콜라, 월마트 올해 내내 횡보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에 얘기가 좀 나오지만 유통주, 국내 소비주, 뭐 중국주 다 하락 횡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분들만 돈을 버셨고 반도체에서 핵심되는 기업을 들고 있는 분들은 돈을 버셨지만 예. 작년부터 물려있던 종목 중에서 반등 안 한 거 되게 많아요. 장은 안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두세 가지만 오른 애들이 정말 힘 있게 오른 거지 그렇지. 전체적인 장은 예. 좋지 못하다.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는 돈을 버는 장이지만 그냥 매매하시면은 돈을 못 벌고 횡보하거나 돈을 벌었다가 크게 잃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은 제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을 우선시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분할 매수하세요. 정프로님. 아니 나도 옛날에 나 똑같은 게 IT 뭐 사냐고 그러면 30번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내가 얘기하고 3번에 나눠서 하지 말고 장이 30번 나눠서 사야 된다. 그게 똑같은 맥락이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안 하면은 선수한테 맡기라고.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장이에요. 예, 선수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선수 많잖아요. 3%.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테이버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자주 좀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 우리 본부장님도 네. 오늘 고생 재밌었습니다. 많으셨고 네. 내일 모레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봬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